안녕하세요. 관계북교 이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0페이지에 건축 허가 제한 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자주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별표 하나 해서 꼭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허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때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게 되면 수입이 창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수입은 사적 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공익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익과 공익이 서로 저촉 충돌하게 되면 사익을 강조해야 된다, 공익을 강조해야 된다. 만약 우리 수업 들으신 분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셨다고 하면 공익을 강조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엊그제 평당 1,000만 원 두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운계약서 작성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세금 적게 될 목적으로 한 800만 원에 거래했다 신고했는데 이게 제주도처럼 새로운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강제 수용하게 되면 그 수용 보상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적혀져 있는 토지 거래 가격 기준으로 약간 더 보상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래 샀던 금액보다 좀 적게 보상받을 수 있죠. 만약 그런 경우라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데모하러 나가야 되죠. 그래서 머리에 띠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당한 보상이 아니면 죽음을, 결사, 항쟁 이런 험악한 문구 적혀 있겠죠. 그처럼 사익과 공익이 서로 적되게 된다고 하면 법이 인정하는 몇몇 경우에만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하고 사익을 규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사익과 공익을 서로 비교하여 어떤 특정한 이익이 우월하게 강조되었을 때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비교 형량의 원칙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말은 달리 필요최소한도의 원칙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저 필요최소한도의 원칙이라는 것은 법은 세 가지 있죠. 장관이 만든 규칙, 대통령이 결정한 시행령,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률. 우리 손을 뽑았던 국회의원들도 공익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경우는 사적 이익을 규제해야 된다. 그렇게 인정한 법률에서만 사익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건축허가 등의 제한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규정입니다. 만약 대통령이나 또는 시행규칙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면 이때는 사익을 과도하게 규제한 것이라 해서 위헌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률상 공익을 강조하기 위해 사익을 규제하는 사안으로 우리는 건축, 허가 제한 등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제한 대상, 제한 목적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 가능한 사유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직접 제한하는 것과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하여 제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상 필요한 때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는데 저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상급관청이죠. 그래서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상 필요한 때 시군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40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제한권자 및 제한 사유로서 기억을 함께 봐놓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은 국토관리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 보존, 환경보존, 국민경제위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니은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바로 시도지사의 제한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한 때 직접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의 주된 업무는 국토관리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하면 허가권자에게 직접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죠. 반면 주무부처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전, 그리고 국민 경제상 필요한 때 주무부처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그제서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5가지 사유가 왜 공익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최근 평택 쪽에 미군 부대가 개발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한강 이북의 미군 기지를 평택 이남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개발 예정지에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발 예정지가 발표되게 되면 다 쓰러져가던 농가주택을 현대식 건물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농사 짓고 있던 농경지에는 농작물을 다 베어버리고 사과나무, 배나무, 묘목 심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마을 공터에는 벌통을 몇십 개씩 쌓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일들일 겁니다. 그러면 국방상 필요하다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 제한을 하게 되면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제한한 이후에는 새로운 건축허가 받을 수 없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라면 무허가 건축물이 되게 겁니다.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 촬영을 통해 해당 지역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한 전후 사정을 비교하고 함부로 만들어진 건물이 있다고 하면 이건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조치는 한정된 개발 비용으로 특정한 개발 사업을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 공익이죠. 만약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그 보상금이 눈더미처럼 계속 불어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은 일반 국민의 큰 세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제한 등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었을 때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국토관리 하나이고 주무부처장관이 요청하면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국민 경제 이 4가지 사유로 주무부처장관이 요청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제에 관한 사항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 사유이고 교육 등은 제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모 요구 옆에 호텔 하나 짓느라고 좀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교육은 건축허가 등의 제한 사유 이단이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면 제한 사유 아니죠.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공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규제 근거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제한 사유 될 수 없고 이러한 5가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꼼꼼히 확인해 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5가지 자체를 객관식 문제로 시험에 낼 수 있지만 최근 주관식 문제도 출제 가능하죠. 그럴 때 여기 문화재 보존 그리고 환경 보전 이런 말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형물을 오래 유지한다. 그럴 때는 보존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용승인 받은 때입니까? 등기한 때 재산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물권법과 관련된 각종 물권에 대해서는 등기한 때 성립한